저 사람이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야? 강가에 쓰러진 백발 노인 하나를 과부 월선이 업고 가고 있었습니다. 저 뚱뚱한 과부가 또 사다를 내는구만. 어디서 굴러온 늙은이를 데려오는 거야? 미쳤나 봐. 자기 입에 불칠하기도 힘들면서. 노인을 집에 데려와 죽을 끓여 먹이고 잠자리를 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노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 온 마을이 발칵 뒤집어졌지요. 영모에 연루되어 버려진 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관아에서 사람을 보내 노인을 잡아가려 하였고 월선의 집은 불에 탔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지요. 버려진 노인과 뚱뚱한 과부,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리고 강가에서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도 하락야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항상 건강 조심하세요. 먼 옛날 영조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던 시절의 일이었습니다. 영조 임금은 탕평책을 펴 붕당의 폐해를 없애려 하였고 백성을 사랑하는 어진 군주였지요. 그러나 아무리 성군이 다스리는 세상이라 해도 백성들의 삶이 모두 평안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해는 하늘이 유난히 인색하였지요. 봄에 가뭄이 들어 씨를 뿌려도 싹이 트지 않았습니다. 여름에는 장마가 늦게 왔다가 한꺼번에 쏟아져 논과 밭을 쓸어갔지요.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이 없었고 겨울에는 추위가 혹독하여 얼어 죽는 이가 속출하였습니다. 한양에서 멀지 않은 남쪽에 큰 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강의 지류로 유유히 흘러 바다로 향하는 강이었지요. 그 강가에 작은 고을이 있었습니다. 강안촌이라 불렸지요. 강 언덕에 자리 잡았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강안촌은 100여 호가 옹기종기 모여 사는 작은 마을이었지요. 강에서 고기를 잡아 생계를 잇는 어부도 있었고 뒤편 들판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도 있었습니다. 장날이면 이웃 마을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적거렸지요. 강물은 유유히 흘렀습니다. 1000년을 흘러도 변함없이 도도하게 흘렀지요. 강물은 사람들의 희로애락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모른 척하였는지도 모르지요. 그저 흐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정은 강물과 달랐습니다. 흉년이 계속되자 마을 사람들의 마음이 얼어붙었지요. 예전에는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았으나 이제는 자기 살기도 바빴습니다. 이웃의 어려움에 눈을 감았고 남의 불행에 귀를 막았지요. 강물은 유유히 흐르되 사람의 정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을에 한 과부가 살고 있었지요. 그 과부의 이름은 월선이라 하였습니다. 25해 전 이 마을의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지요. 아버지는 소작농으로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로 품을 팔았습니다. 가난하였으나 정은 넉넉한 집안이었지요. 월선은 어릴 때부터 남달랐습니다. 또래 아이들보다 체구가 컸지요. 밥을 많이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타고나길 그러하였지요. 뼈대가 굵고 살집이 좋아 10살 무렵에는 이미 어른만 하였습니다. 15이 되자 마을에서 가장 체구가 큰 여인이 되었지요. 키도 컸고 어깨도 넓었고 허리도 두툼하였습니다. 손도 발도 남자 못지않게 컸지요.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보고 수군거렸습니다. 저 애는 왜 저리 뚱뚱한 거야? 여자가 절에서야 시집을 어디 가겠어. 코끼리 같다. 코끼리 같아. 아이들은 월선을 놀렸고 어른들은 혀를 찼지요. 월선은 어릴 때부터 그런 시선에 익숙해져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울기도 하였지요. 밤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훌쩍거렸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생긴 걸까? 왜 나만 놀림을 받아야 하는 걸까?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월선은 단단해졌습니다. 울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었지요.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월선은 무뚝뚝해졌지요. 말수가 적어졌고 표정도 굳어졌습니다. 누가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누가 놀려도 모른 척하였지요. 그것이 월선이 세상에 대응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속은 달랐지요. 겉은 무뚝뚝하였으나
마음은 여렸습니다. 길에서 굶주린 강아지를 보면 몰래 밥을 주었고 다친 새를 보면 품에 안아 돌봐 주었지요. 아픈 이웃이 있으면 말없이 약초를 캐다 두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것이 월선의 본성이었지요. 18이 되던 해 월선은 시집을 갔습니다. 이웃 마을의 농부에게 시집을 갔지요. 신랑은 월선보다 5살 위로 가난하였으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월선의 외모를 탓하지 않았지요. 당신은 마음이 곱소. 그것이면 좋카오. 신랑은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월선은 처음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을 만났지요. 두 사람은 행복하였습니다. 비록 가난하였으나 서로를 아끼며 살았지요. 그러나 행복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혼이 난 지 3년째 되던 해 남편이 열병에 걸려 세상을 떠났지요. 갑작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며칠 열이 나더니 정신을 잃고 그대로 눈을 감았지요. 월선은 슬픔에 빠졌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내 편이 사라진 것이었지요. 그러나 울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였지요. 월선은 친정 마을인 강안촌으로 돌아왔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신 뒤였지요. 홀로 오막살이를 짓고 배를 짜고 장에 나가 품팔이를 하며 살았습니다. 어느덧 4년이 흘렀습니다. 월선은 이제 25의 젊은 과부가 되었지요. 여전히 체구가 크고 살집이 두툼하였습니다. 여전히 마을 사람들의 수군거림의 대상이었지요. 저 뚱뚱한 과부 봤어. 시집도 못 갈 팔자야. 저 몸뚱이로 누가 데려가겠어. 남편 팔자도 더럽지. 저런 년한테 장가들어서 일찍 죽었잖아. 사람들은 월선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때로는 대놓고 비웃었습니다. 월선은 모른 척하였지요. 들리지 않는 척, 신경 쓰이지 않는 척하였습니다. 그러나 밤이면 가슴이 아렸지요. 왜 나만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걸까?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러나 월선은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진작에 말라버렸지요. 월선은 혈육이 없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지요.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자식도 두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것이지요. 마을 사람들은 월선을 어떻게 대하였을까요? 겉으로는 무관심하였습니다. 이웃이긴 하였으나 별로 가까이 하려 하지 않았지요. 과부인데다 뚱뚱하니 뭔가 재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웃 부녀자들이 월선을 업신여겼지요. 그 중심에 덕순이라는 안악이 있었습니다. 덕순은 월선의 바로 옆집에 사는 여인이었지요. 남편이 장사를 하여 마을에서는 제법 잘 사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거드름을 피웠지요. 덕순은 틈만 나면 월선을 비꼬았습니다. 아이고, 월선이 오늘도 많이 먹었나 봐. 또 살이 찐 것 같네. 과부가 저리 뚱뚱하면 안 되지. 보기 흉해. 혹시 몰래 남정네라도 숨기고 있는 거 아니야? 저 뱃살 좀 봐. 덕순의 친구들도 함께 킥킥거렸지요. 월선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꾸하면 더 큰 싸움이 될 것을 알았기 때문이지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마을에 월선 편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강가에서 고기를 잡는 노어부 한 명이 있었지요. 노어부는 팔순이 가까운 노인이었습니다. 이름은 삼복이라 하였지요. 젊은 시절부터 이 강에서 고기를 잡아왔고 이제는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이었습니다. 삼복 노인은 월선에게 친절하였지요. 월선이 오늘 고기 좀 잡았다. 가져가거라. 괜찮아요, 어르신. 저는 가져가라니까. 혼자 먹어봤자 남는다. 노인은 틈틈이 월선에게 고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다른 보답을 바라지 않았지요. 그냥 마음이 가서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너를 놀려도 신경 쓰지 마라. 쟤들이 못난 거야. 노인은 그렇게 위로해 주기도 하였지요. 월선은 노인에게 고마움을 느꼈습니다. 세상에 자기 편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를 알았지요.
월선의 일상은 고요하였습니다. 아침이면 해 뜨기 전에 일어났지요. 세수를 하고 밥을 지어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배틀 앞에 앉았지요. 월선은 배를 짜서 팔아 생계를 이었습니다. 손재주가 좋아 월선이 짠 배는 질이 좋기로 소문났지요. 장날이면 배를 가지고 장에 나갔습니다. 배를 팔고 남는 시간에는 품팔이를 하였지요. 남의 집 빨래를 해주거나 바치를 거들거나 짐을 날라주었습니다. 체구가 크니 힘이 세었고 힘든 일도 마다하지 않았지요. 저녁이면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잠자리에 들었지요. 다음 날 아침이면 다시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요하고 외롭고 변함없는 나날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무렵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강가에서 기이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이지요. 밤에 강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대. 울음소리. 누가 운다는 거야? 몰라. 사람 같기도 하고 귀신 같기도 하고. 물귀신 아니야? 물귀신이 울고 있는 거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실제로 밤에 강가에 가면 이상한 소리가 들린다 하였지요. 흐느끼는 것 같기도 하고 신음하는 것 같기도 한 소리. 사람들은 무서워하였습니다. 물귀신이 나온다. 밤에는 강가에 가지 마라. 그런 말이 돌았지요. 월선도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요. 귀신이 어디 있겠는가? 누군가의 헛소리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월선도 그 소리를 들었지요.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멀리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신음 같기도 한 소리. 바람 소리인가 넘기려 하였으나 분명히 사람의 소리 같았지요. 월선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물귀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였지요. 그러나 무서움보다는 의아함이 컸습니다. 저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 누가 저런 소리를 내는 것일까? 월선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강물이 유유히 흐르고 있었지요. 강물 위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월선은 해 뜨기 전에 일어나 강가로 나갔지요. 빨래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강가에는 빨래터가 있었지요. 마을 안악들이 모여 빨래를 하는 곳이었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아무도 없었지요. 월선은 빨래 보따리를 들고 강가로 내려갔습니다. 물가에 쪼그려 앉아 빨래를 시작하려는데 문득 무엇인가가 눈에 들어왔지요. 강가 갈대밭 사이에 무엇인가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짐승인 줄 알았지요. 죽은 물고기인가 아니면 떠내려온 짐승인가. 월선은 다가가 보았습니다.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지요. 백발이 성성한 노인 한 명이 갈대밭 사이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옷은 남루하고 젖어 있었지요. 얼굴은 흙과 때에 절어 있었고 눈은 감겨 있었습니다. 죽은 것인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월선은 노인의 코앞에 손을 가져다 대었지요. 희미하게 숨결이 느껴졌습니다. 살아 있었지요. 그러나 숨이 가늘었습니다. 지금 당장 손을 쓰지 않으면 죽을지도 모르는 상태였지요. 월선은 망설였습니다. 이 노인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 강물에 떠내려온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 버린 것인가? 어디서 왔는지, 누구인지도 모르는 노인, 데려가면 말썽이 될지도 모른다. 관가에서 뭐라고 할지도 모르고, 마을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도 모른다. 게다가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 형편이다. 남을 돌볼 여유가 어디 있겠는가. 월선은 발걸음을 돌리려 하였습니다. 모른 척하고 가자. 누군가 다른 사람이 발견하겠지. 내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러나 발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노인의 얼굴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힘없이 다친 눈, 가늘게 떨리는 입술. 저 노인이 이대로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아무도 거두지 않으면 저 노인은 이 강가에서 죽어가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것을 보고도 외면한 것이 된다. 월선의 마음속 깊은 곳이
흔들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남들에게 외면받고 살아왔지요.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재수 없다고 외면받았습니다. 그 외로움을 알기에 누군가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잔인한 일인지 알았지요. 월서는 결심하였습니다. 노인 앞에 무릎을 꿇고 노인을 일으켜 세웠지요. 그리고 등에 업었습니다. 노인은 가벼웠습니다. 뼈와 가죽만 남은 것 같았지요. 월선은 노인을 업고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월선이 노인을 업고 마을을 지나갈 때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이른 아침이라 사람이 적었으나 몇몇 이웃이 눈을 동그랗게 떴지요. 저게 뭐야? 월선이 아니야? 등에 업은 게 뭐지? 사람이야? 어디서 굴러온 늙은이를 데려오는 거야? 수군거림이 시작되었습니다. 덕순이 달려왔지요. 월선아, 그게 뭐야? 누구야?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덕순이 노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지요. 어머나, 이게 누구야? 우리 마을 사람 아니잖아. 강가에서 주웠어. 월선이 짧게 대답하였습니다. 주웠다고? 사람을 주워? 미쳤어. 죽어가고 있었어. 그러면 관가에 알려야지. 왜 집에 데려와? 일단 살려놓고 볼 일이야. 월선은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덕순이 뒤에서 소리쳤지요. 저 미친년 봐라. 어디서 굴러온 늙은이를 집에 들여.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뚱뚱한 과부 월선이 강가에서 늙은이를 주워왔대. 어디서 온 늙은이인지도 모르면서 미쳤나 봐. 자기 입에 풀칠하기도 힘들면서. 혹시 그 늙은이가 물귀신 아니야? 요즘 강가에서 이상한 소리 난다잖아. 사람들은 손가락질하고 비웃었습니다. 월선은 신경 쓰지 않았지요. 집에 돌아와 노인을 방에 눕혔습니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천으로 몸을 닦아주었지요. 아궁이에 불을 지펴 방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그리고 죽을 끓였지요. 쌀이 별로 없었으나 있는 것을 다 넣어 죽을 끓였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지요. 월선은 노인의 입에 죽을 조금씩 떠 넣었습니다. 노인이 삼키는 것을 확인하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살 것 같다. 이 노인은 살 것 같다. 월선은 노인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누구일까? 어디서 왔을까? 왜 강가에 버려져 있었을까?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지요. 그러나 지금은 알 필요 없었습니다. 일단 살려놓고 볼 일이었지요. 노인은 사흘 만에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떠서 천장을 바라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돌려 주위를 살폈지요. 월선이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월선이 말하였지요. 노인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깊고 맑은 눈빛이었지요.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성함이 어떻게 되시오? 어디서 오셨소? 월선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제가 강가에서 어르신을 발견하였소. 죽어가고 계셨소.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다는 듯이 왜 강가에 쓰러져 계셨소? 무슨 일이 있었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그저 눈을 감았습니다. 월선은 더 캐묻지 않았습니다.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였지요. 그 뒤로도 노인은 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10마디도 하지 않았지요. 밥 드시오. 월선이 밥상을 내밀면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고 받아 먹었습니다. 더 드시겠소? 고개를 젓거나 끄덕이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하였지요. 목소리를 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노인은 방 안에 누워 지냈습니다. 몸이 아직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월선은 노인을 극진히 돌보았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죽을 끓여 먹이고 몸을 닦아 주었지요. 노인의 옷을 빨아 입히고 잠자리를 깔아 주었습니다. 자신은 부엌에서 잠을 잤지요. 방은 노인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노인은 말이 없었으나 눈빛으로 감사를 표하였습니다. 월선이 밥을 내밀 때마다 고개를 숙였지요. 두 사람 사이의 말은 적었으나 묘한 유대가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월선이 잠결에 깨어나 노인의 방을 살폈지요. 노인이 깨어 있었습니다. 달빛에 비친 노인의 모습이 이상하였지요. 노인의 숨결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가늘고 고르던 숨이 거칠고 빠르게 변해 있었지요. 노인이 무엇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작아서 들리지 않았으나 분명히 말을 하고 있었지요. 월선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억울하다, 억울하다. 노인의 입에서 그런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월선은 등골이 서늘해졌지요. 억울하다니 무엇이 억울한 것일까? 그러나 노인은 곧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숨결도 다시 고르게 돌아왔지요. 월선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노인을 데려온 지 보름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관가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포졸 한 명이 월선의 집 앞에 나타났지요. 이 집에 낯선 노인이 머물고 있다는 소문이 있소. 포졸이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월선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지요. 누군가 밀고 한 것이 분명하였습니다. 덕순이거나 아니면 다른 이웃이거나 그런 사람 없소. 월선이 잡아떼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마을 사람들이 다 봤다 하였소. 포졸이 집 안을 살피려 하였지요. 월선은 길을 막았습니다. 그 노인은 제 혈육이요. 혈육이라니 먼 친척 어르신이요. 병이 들어 찾아오셨소. 포졸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먼 친척이라 하였소. 그렇소. 어릴 때 헤어진 외가 쪽 어르신이요. 거짓말이었지요. 그러나 들키면 안 되었습니다. 노인의 정체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관가에 넘기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랐지요. 포졸은 한참 동안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소. 그럼 그 어르신을 내가 직접 보겠소. 지금은 안 돼요. 병이 심하여 누워 계시오. 잠깐이면 돼요. 얼굴만 확인하면 돼요. 안 된다 하였소. 월선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포졸이 움찔하였지요. 월선의 체구가 크고 목소리가 컸기 때문입니다. 무례하군. 포졸이 눈을 흘기며 말하였습니다. 다음에 다시 오겠소. 그때까지 그 어르신 건강을 챙기시오. 포졸은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월선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지요. 일단은 넘겼다. 그러나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월선은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눈을 뜨고 있었지요. 들으셨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거짓말을 하였소. 어르신은 제 혈육이라고. 노인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미안하오. 노인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지요. 쉰 목소리였으나 또렷하였습니다. 괜찮소. 어르신은 아무 잘못 없소. 월선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르신은 누구시오? 왜 강가에 버려져 계셨소?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았지요. 월선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때가 되면 말씀해 주시겠지. 그렇게 생각하였지요. 그날 밤 월선은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거짓말의 무게를 느꼈지요. 노인을 지키기 위해 거짓말을 하였다. 그것이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돌이킬 수는 없었지요.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월선이 빨래를 하러 나갔다가 돌아와 보니 노인이 방 안에서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지요. 살짝 문을 열고 들여다보았습니다. 노인이 마루에 앉아 있었지요. 손에는 작은 나뭇가지가 들려 있었고 마루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글자였습니다. 노인이 바닥에 글을 쓰고 있었지요. 월선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글자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노인이 글을 쓴다. 이것은 평범한 늙은이가 아니다. 상민 중에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은 드물었습니다. 글을 안다는 것은 양반이거나 최소한 글을 배울 수 있는 환경에 있었다는 뜻이지요. 월선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황급히 손을 멈추었지요. 바닥에 쓴 글자를 손으로 지웠습니다. 어르신, 글을 아시오? 월선이 물었습니다. 노인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강가에 버려진 거지가 아니시군요.
노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대체 누구시오? 어디서 오신 분이요?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아는 것이 당신에게 화가 될 수 있소. 화가 되더라도 알고 싶소. 위험한 일이요. 이미 위험한 일에 발을 들인 것 같소. 관가에서 사람이 왔을 때 알았소. 노인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위험에 빠뜨리고 말았소. 사과는 됐소. 대체 무슨 일이 있었소? 노인은 먼 곳을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원래 설이었소. 설이요? 설이는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하급 관리였지요. 양반은 아니나 그를 알아야 할 수 있는 직책이었습니다. 한양관아에서 서리를 하였소. 20년 넘게. 그런 분이 왜 강가에? 노인의 눈에 슬픔이 서렸습니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소. 월선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영모. 그 말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영모에 연루되면 삼족이 멸해지는 것이 조선의 법이었지요. 저 영모라고요? 누명이요. 나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소. 그런데 왜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웠소. 진짜 범인을 숨기기 위해서.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잡혀가기 직전에 도망쳤소. 그러다 강물에 빠지고 기력이 다해 쓰러진 것이요. 월선은 말을 잃었습니다. 눈앞에 늙은이가 영모에 연루된 사람이라니. 그것도 누명을 쓴 사람이라니. 세상에 이 노인을 숨기고 있다가는 자신도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역적을 숨긴 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지요. 그러나 월선은 노인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눈에 서린 억울함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도 월선은 노인을 돌보았습니다.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노인을 내칠 수 없었지요. 두 사람 사이에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묘한 정이 싹트고 있었지요. 아침이면 월선이 죽을 끓여 노인에게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죽을 먹었지요. 저녁이면 두 사람이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말없이 그저 밥을 먹었지요. 그러나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하였지요. 가족 같은 정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혈육이 없었지요. 부모도 형제도 남편도 자식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은 것이었지요. 그런 월선에게 노인의 존재는 특별하였습니다. 돌봐야 할 사람이 생겼다는 것.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누군가를 위해 빨래를 하고 누군가를 위해 걱정을 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를 알았지요. 노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쓰고 쫓겨났을 때 아무도 노인을 도와주지 않았지요. 가족도 친구도 동료도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노인은 세상에 버림받은 것이었지요. 그런 노인에게 월선의 존재는 특별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자신을 구해준 사람, 위험한 줄 알면서도 자신을 숨겨준 사람,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를 알았지요. 어느 날 저녁 노인이 월선에게 물었습니다. 왜 나를 버리지 않소? 월선은 잠시 생각하였지요. 저도 버림받아 봤으니까요. 버림받았다니? 마을 사람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셨잖아요.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재수 없다고 늘 손가락질 받고 살았어요. 월선의 목소리가 담담하였습니다. 남들에게 버림받는 게 어떤 건지 알아요. 그래서 남을 버릴 수 없어요. 노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이 월선의 손을 잡았지요. 주름진 손이었으나 따뜻하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말없는 유대가 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노인의 몸은 많이 회복되었지요. 이제는 방 안을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고 밥도 잘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점점 깊어지고 있었지요. 관가에서 수상한 노인을 찾는다는 소식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영모에 연루된 자가 이 근처에 숨어 있다더라. 그 자를 찾아내면 큰 상을 준다더라.
혹시 월선이네 집에 있는 그 노인 아니야?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지요. 덕순이 월선을 찾아왔습니다. 월선아, 솔직히 말해. 그 노인 뭐 하는 사람이야? 내 친척이라 했잖아. 거짓말 하지 마. 관가에서 찾는 사람 아니야? 아니라니까. 거짓말이면 너도 죽어. 역적을 숨긴 죄로 덕순이 위협하였습니다. 월선은 대답하지 않았지요.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월선은 생업을 포기해야 하였지요. 장에 나가면 사람들이 수군거렸고 품팔이를 하려 해도 아무도 부르지 않았습니다. 역적을 숨긴 과부의 일은 시키지 마. 그런 말이 돌았지요. 월선은 집에 갇혀 지내야 하였습니다. 굶을 판이었지요. 그러나 월선은 노인을 내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노인이 말하였지요. 나 때문에 당신이 고통받고 있소. 내가 떠나겠소. 안 됩니다. 이러다 당신까지 죽소. 죽으면 죽는 거예요. 어르신을 내칠 수는 없어요. 월선의 목소리가 단호하였습니다. 노인은 말을 잃었지요. 왜 이러시오? 왜 이렇게까지 하시오? 저도 몰라요. 그냥 그래야 할 것 같아서요. 월선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요. 어느 날 월선이 노인의 옷을 빨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옷 안감에 무엇인가가 꿰매어져 있었지요. 조심스럽게 실밥을 뜯어보았습니다. 접힌 종이가 나왔지요. 누렇게 바랜 종이였습니다. 그 위에 글자가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월선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은 알 수 있었지요. 월선은 노인에게 종이를 가져갔습니다. 어르신, 이게 뭐예요? 노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어디서 쏘? 어르신 옷 안감에 있었어요. 노인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한참 동안 그것을 바라보더니 깊은 한숨을 쉬었지요. 이것은 내가 무죄라는 증거요. 증거라고요? 영모 사건의 진범이 누구인지 적혀 있소. 그리고 내가 누명을 쓴 경위도. 월선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럼 이걸 관하에 내밀면 되잖아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오. 노인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서렸습니다. 진범이 누군지 아시오? 누구예요? 지금 이 고을을 다스리는 현감의 형이요. 월선은 숨을 삼켰지요. 현감의 형이 진범이고 그 현감이 이 고을을 다스리고 있소. 내가 이 문서를 내밀어 봤자 믿어주겠소.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진범의 동생이 관할을 장악하고 있으니 억울함을 호소해도 소용없었지요. 오히려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었습니다. 월선은 막막하였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모르겠소. 이 문서를 어떻게 써야 할지. 노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침묵하였지요. 그날 밤 월선은 오래 생각하였습니다. 노인의 이야기를 곱씹어 보았지요. 노인은 설이었다. 관아에서 문서를 다루는 일을 하였다. 그러다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 진범은 현감의 형이다. 노인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 억울한 것이다. 월선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지요. 노인은 설이었다. 양반도 아니고 부자도 아니었다. 그러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도 꿋꿋이 버텨온 사람이었다. 증거를 품고 도망쳐 언젠가 진실을 밝히려 한 사람이었다. 그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를 알았지요. 월선 자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뚱뚱하다고 못났다고 과부라고 업신여김을 당하였지요. 그러나 월선도 꿋꿋이 버텨온 사람이었다. 남들의 손가락질에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온 사람이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었지요. 월선은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뚱뚱한 몸, 과부라는 신분, 가난한 형편, 그 모든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부끄러운 것은 남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은 억울한 사람을 외면하는 것이다. 부끄러운 것은 진실을 묻어버리는 것이다.
월선은 결심하였습니다. 끝까지 노인을 지키기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로. 며칠 뒤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양에서 어사가 내려온다는 것이었지요. 한양에서 어사가 온다더라. 이 고을을 살피러 온다더라. 현감이 부정을 저질렀다는 소문 때문인가 봐. 마을이 술렁였습니다. 노인이 그 소식을 듣고 눈을 빛냈지요. 어사가 온다고? 예, 한양에서 어사가 온다더래요. 기회다. 노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기회라니요. 어사에게 이 문서를 보여주면 된다. 어사는 현감의 형과 무관한 사람일 테니 진실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월선의 얼굴이 밝아졌지요. 그럼 어르신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렇소. 그러나 문제가 있소. 무슨 문제요? 어사가 어디에 머무는지, 언제 만날 수 있는지 알 수 없소. 그리고 내가 직접 나서면 현감에게 잡힐 위험이 있소. 노인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월선이 입을 열었지요. 제가 가면 어떨까요? 당신이? 예. 어르신은 숨어 계시고 제가 어사를 찾아가서 문서를 전하면요. 위험하오. 당신이 잡힐 수도 있소. 괜찮아요. 저는 그냥 과부예요. 의심받지 않을 거예요. 월선의 눈빛이 단호하였습니다. 노인은 한참 동안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이 월선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소. 진정한 의인이요. 월선은 고개를 저었지요. 의인이 아니에요.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일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고을에 도착하기 전날 밤, 끔찍한 일이 벌어졌지요. 한밤중에 월선의 집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마을 사람들이 외치는 소리에 월선이 깨어났습니다. 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지요. 연기가 자욱하고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어르신, 어르신. 월선이 노인을 불렀습니다. 노인은 방 안에 있었지요. 월선은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노인을 업고 밖으로 나왔지요. 두 사람은 불타는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집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월선의 유일한 재산, 유일한 보금자리가 사라졌지요. 누군가 일부러 불을 지른 것이었습니다. 현감의 사람들이 틀림없었지요. 노인을 없애려 한 것이었습니다. 내 탓이오. 내가 당신에게 화를 끼쳤소. 노인이 절망에 빠져 말하였습니다. 괜찮아요. 목숨만 건졌으면 된 거예요. 월선이 노인을 다독였지요. 그러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집은 불탔고 갈 곳이 없었지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노어부 삼복 노인이었지요. 월선아, 우리 집으로 가자. 거기서 하룻밤 지내거라. 어르신, 어서 오너라. 추운데 밖에 있으면 안 된다. 삼복 노인이 두 사람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월선은 노어부에게 감사를 표하였지요. 고맙습니다, 어르신. 고맙긴. 내가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였는데. 삼복 노인의 눈에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날 밤 월선은 결심하였지요. 내일 어사를 찾아가겠다. 무슨 일이 있어도. 다음 날 아침 어사가 고을 관아에 도착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지요. 월선도 그 틈에 끼어 있었습니다. 품에는 받은 문서가 있었지요. 어사는 관아 마당에서 백성들의 민원을 받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는 자는 앞으로 나오라. 어사가 외쳤지요. 몇몇 백성이 앞으로 나가 사정을 호소하였습니다. 세금이 무겁다느니, 관리가 횡포를 부린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월선은 망설였습니다. 앞으로 나가야 하는가? 나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현감이 지켜보고 있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겠다고 결심하지 않았던가. 여기서 물러서면 평생 후회할 것이다. 월선은 앞으로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지요. 저게 뚱뚱한 과부 아니야? 월선이잖아. 전현이 왜 나서? 수군거림 속에서 월선이 어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에게 고할 것이 있사옵니다. 어사가 월선을 바라보았지요. 무슨 일이요? 억울한 사람이 있사옵니다. 영모의 누명을 쓴 사람이옵니다. 마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지요. 영모의 누명이라 하였소. 예, 그렇사옵니다. 여기 증거가 있사옵니다. 월선이 품에서 문서를 꺼내 어사에게 바쳤습니다. 어사가 문서를 받아들고 읽기 시작하였지요. 현감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 대감, 저 여인은 미친년이옵니다. 믿지 마시옵소서. 조용히 하시오. 어사가 차갑게 말하였습니다. 현감은 입을 다물었지요. 어사가 문서를 다 읽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문서가 사실이라면 매우 중대한 일이요. 사실이옵니다. 증인도 있사옵니다. 증인이라 하였소. 예, 당사자가 살아 있사옵니다. 어사의 눈이 커졌지요. 어사의 명령으로 노인이 관하로 불려왔습니다. 삼복 노인의 집에 숨어 있던 노인이 포졸들의 호위를 받으며 관하로 들어섰지요. 현감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저 저자를 잡아들이시오. 역적이옵니다. 현감이 외쳤지요. 그러나 어사가 손을 들어 제지하였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내가 신문할 것이오. 어사가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그 설이요? 그렇사옵니다. 이 문서에 적힌 것이 사실이요? 사실이옵니다. 제가 직접 작성한 것이옵니다. 노인이 고개를 들어 현감을 바라보았지요. 저분의 형님이 진범이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알아내고 상관에게 보고하려 하였사옵니다. 그러나 그 전에 누명을 쓰고 쫓겨났사옵니다. 증거가 있소. 이 문서가 증거이옵니다. 그리고 증인도 있사옵니다. 증인이라 하였소. 그때 삼복 노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증인이옵니다. 모두가 놀랐지요. 그대가 무엇을 알고 있소? 어사가 물었습니다. 소인은 이 강에서 50년 넘게 고기를 잡았사옵니다. 몇 해 전 한밤중에 이상한 일을 목격하였사옵니다. 삼복 노인이 말을 이었지요. 현감 대감의 형님 되시는 분이 어떤 사람들과 몰래 만나는 것을 보았사옵니다. 그들이 영모를 논하는 것을 들었사옵니다. 그것이 사실이요? 하늘의 맹세코 사실이옵니다. 소인은 두려워 그동안 말하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러나 이제는 말해야 할 것 같사옵니다. 어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현감이 벌벌 떨며 소리쳤지요. 거짓말이옵니다. 이 늙은이들이 짜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직접 대질하겠소. 어사가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현감의 형을 잡아오라. 포졸들이 달려갔습니다. 한 시즌 뒤 현감의 형이 끌려왔지요. 어사가 신문을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 현감의 형은 발뺌하였지요. 그러나 증거와 증언이 계속되자 결국 실토하였습니다. 그렇소. 내가 그 일에 관여하였소. 현감의 형이 고개를 숙였지요. 이 서리가 눈치를 챘기에 누명을 씌워 쫓아낸 것이요.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어사의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현감의 형은 영모에 가담한 죄로 엄히 다스리겠다. 현감 또한 진범을 숨기고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운 죄로 파직하겠다. 마당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지요. 잘됐다. 탐관오리가 벌을 받는구나. 어사가 노인에게 말하였습니다. 그대의 억울함이 풀렸소. 누명은 벗겨지고 명예는 회복될 것이요. 노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사옵니다. 어사 대감. 노인은 땅에 엎드려 절을 올렸지요. 어사가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가 이 노인을 구하고 이 자리까지 데려왔소. 예, 그렇사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사람을 구하는데 위험을 따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사옵니다. 어사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훌륭하오. 그대 같은 사람이 있어 세상이 아직 희망이 있는 것이요. 월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돌았지요. 강가에서 밤마다 들리던 울음소리, 알고 보니 억울한 사람의 한이었대. 노인이 강에 빠져 죽을 뻔했을 때
그 한이 소리가 되어 울렸다더라. 이제 억울함이 풀렸으니 울음소리도 먹겠지. 그날 이후 강가에서 울음소리는 다시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사가 떠난 뒤 마을에는 새로운 질서가 자리 잡았습니다. 노인의 명예가 회복되었지요. 조정에서 노인에게 보상을 내렸습니다. 잃어버린 재산을 돌려주고 명예 회복을 선언하였지요. 노인은 더 이상 도망자가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세상에 나설 수 있게 되었지요. 월선에게도 보상이 내려왔습니다. 의로운 행동으로 억울한 사람을 구하였으니 그 공을 치하한다. 어사의 명으로 월선에게 작은 논 한 마지기가 하사되었지요. 더 이상 품팔이를 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불에 탄 집도 다시 지어졌지요. 마을 사람들이 나서서 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월선이를 너무 홀대했어. 이번 일로 깨달았어. 월선이가 진짜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 덕순도 찾아와 사과하였지요. 월선아, 그동안 미안했어. 내가 너를 너무 없이 여겼어. 괜찮아. 월선은 담담하게 대답하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월선을 뚱뚱한 과부라고 놀리지 않았지요. 오히려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월선이가 이 마을의 자랑이야. 그런 용기는 아무나 내는 것이 아니야. 노인은 마을에 머물기로 하였습니다. 갈 곳이 없기도 하였고 월선 곁에 있고 싶기도 하였지요. 두 사람은 한 집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월선은 노인을 할아버지처럼 모셨고 노인은 월선을 손녀처럼 아꼈지요. 혈육은 아니었으나 가족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강안초는 예전과 달라졌지요. 사람들이 서로 돕고 나누며 살게 되었습니다. 월선의 이야기가 마을의 교훈이 되었기 때문이지요. 사람의 무게는 살이 아니라 마음이다. 그 말이 마을 사람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 신분으로 사람을 없이 여기지 말라. 진정한 가치는 마음에 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강가에 꽃이 피었지요. 진달래, 개나리, 벚꽃이 강둑을 물들였습니다. 월선과 노인이 나란히 강가에 서 있었습니다. 유유히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지요. 어르신, 감회가 어떠세요? 월선이 물었습니다. 참 많은 일이 있었소. 노인이 미소 지었지요. 강에 빠져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구해 주었소. 그리고 여기까지 왔소.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요. 평생 잊지 못할 일이요. 노인이 월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나의 은인이요. 아니, 은인 이상이요. 가족이요. 월선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저도 그래요. 어르신. 어르신이 제 가족이에요. 두 사람은 나란히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강물은 유유히 흘렀지요. 천년을 흘러도 변함없이 도도하게 흘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강가의 마을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정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였지요. 옛말에 이르기를 버려진 이를 품는 자가 세상을 바꾼다 하였습니다. 월선이 바로 그러하였지요. 강가에 버려진 노인을 품었고 그 노인의 억울함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을이 변하였지요. 뚱뚱한 과부, 사람들은 그렇게 놀렸습니다. 그러나 그 뚱뚱한 몸 안에 얼마나 큰 마음이 담겨 있는지 몰랐지요. 사람의 무게는 살이 아니라 마음으로 재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속마음을 보아야 하지요.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 버려져 있을지 모릅니다. 강가에, 길가에, 세상 어딘가에 버려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요. 그 사람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니까요. 부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무게는 살이 아니라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물은 다시 흐르고 봄은 다시 옵니다. 버려진 이를 품는 자가 세상을 바꿉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마음이 누군가에게 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